안녕하세요. 중년 여성의 헤어와 코디 영상을 만들다 보면 그 안에 심플과 클래식의 중요성이 늘 포함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클래식과 심플의 대명사 오드리 헵번의 코디법과 헤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아직도 명품 브랜드의 런웨이에서는 여전히 헵번 스타일이 오른다는 것만도 그녀의 놀라운 안목을 증명하는데요. 한 인간으로서의 오드리 헵번뿐만 아니라 그녀의 놀라운 패션 히스토리도 궁금해졌어요. 그럼 패션계의 레전드, 그 시절 놀라운 완판녀 오드리 헵번의 인생과 패션 히스토리를 함께 보실까요? 패션계 레전드 완판녀 오드리 헵번의 놀라운 패션 히스토리. 패션 뮤즈. 디자이너에게 창조적 영감을 심어주는 대상을 바로 패션 뮤즈라고 부르는데요. 디올의 뮤즈인 니콜 키드먼, 아르마니의 뮤즈 조디 포스터, 디올과 지미추의 뮤즈인 케이트 블란쳇과 에르메스의 뮤즈였던 그레이스 켈리까지. 그럼 오드리 헵번은 어떤 디자이너의 뮤즈였을까요? 바로 지방시입니다. 하지만 지방시가 오드리 헵번을 뮤즈로 바로 선택했을까요? 전혀 아니랍니다. 오드리 헵번과 지방시의 만남은 드라마틱하다고 알려질 만큼 유명해요. 그 전까지 오드리 헵번은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헐리우드의 여배우였고 지방시와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지방시와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헐리우드 여배우 오드리 헵번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1950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새 영화인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은 유럽의 오래된 왕국의 공주 앤을 맡게 되었죠. 상대 배역인 저널리스트 조 브래들리는 당대 최고의 배우 그레고리 팩이 맡았어요. 파라마운트사 소속의 오드리 헵번은 이 영화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하게 돼요. 이때만 해도 파라마운트의 영화사 의상 디자이너인 에디스 헤드의 옷을 입었어요. 오드리 헵번도 그녀의 옷을 좋아해서 평소에도 즐겨 입곤 했다고 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꾹. 하지만 오드리 헵번은 다른 여배우들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1953년 파라마운트와 7년 계약을 맺은 헵번은 당시 스타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모두 거부했어요. 탈의실과 영화 촬영장까지의 단독 리무진 이동 서비스를 거부하고 발레 슈즈를 신고 다니거나 감독이 선물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어요. 오드리 헵번의 자유스러운 느낌은 실제로 그녀가 얽매이지 않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었어요. 당시 라이프에서는 작은 가슴의 슬림한 힙, 마릴린 먼로와는 정반대라며 유럽에서 온 날씬이를 소개했어요. 오드리 헵번은 벨기에 태생이고 국적은 영국이었고 5살부터 발레를 했고 그래서인지 발레 슈즈를 자주 신고 몸놀림도 남달랐죠. 나치 시대를 경험함으로써 오랜 동안 영양 부족으로 167cm 키에 40kg으로 앙상하고 약했다고 해요. 평생 날씬했던 이유도 여기 있다고 하네요. 오드리 헵번의 패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남달랐어요. 스스로가 오히려 의상 담당자보다 앞섰으니까요. 오드리 헵번이 완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패션 사랑에 대한 일화도 유명한데요. 1952년 프랑스 코미디 작품인 몬테카를로 베이비에서도 역시 오드리 헵번만의 사랑스러운 모습과 특유의 의상을 보여주는데요. 프랑스 코미디 영화 몬테카를로 베이비에 헵번이 출연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오드리 헵번은 끈이 없는 디올의 레이스 장식 파티 드레스를 입어 싶었는데 제작자가 그걸 흔쾌히 허락해 주었기 때문이라네요. 당시 의상은 의상 담당 디자이너나 감독, 제작자가 정하는 분위기였는데 헵번은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의 의상이 늘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상에 관여했다고 해요. 오드리 헵번을 스타로 만든 로마의 휴일에서 헵번은 가상의 국가 공주로 나왔었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캐스팅될 예정이었는데 오드리 헵번이 세계적인 배우 그레고리 팩과 함께 주연을 했었죠. 로마에 너무 많은 관광객과 쓰레기 문제를 몰아준 유명한 영화이기도 했어요. 단 한 편의 영화로 단번에 세계적인 여배우의 반열에 이 호리호리한 영국 국적 여배우가 오른 거죠. 헵번은 다음 영화인 사브리나를 찍으면서 지방시와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그 인연이 어떻게 맺어지게 된 걸까요? 오드리 헵번은 맡은 역할을 대충 넘기는 적이 없는 프로였어요. 사브리나 역을 맡게 되었을 때 특히나 사브리나 캐릭터에는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파리에서 만들어진 의상을 입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감독에게 말했다네요. 주인공 사브리나가 파리에서 뉴욕으로 돌아올 때 완전한 반전을 보여줘야 해요. 그러기 위해선 스타일 면에서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죠. 감독은 헵번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화사 소속 디자이너가 준비하던 의상 제작을 파리의 패션 디자이너에게 맡겨보자고 영화사에 제안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후 자유로움의 대명사 오드리 헵번의 행보가 더욱 놀랍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꾹. 오드리 헵번은 기뻐하며 그 길로 의상에 드는 비용을 줄일 겸 여배우가 직접 혼자 파리로 날아갔답니다. 헵번은 이미 사브리나 캐릭터를 표현할 디자이너로 프랑스의 지방시를 찍어놨던 거죠. 그 이유는
그때의 지방시는 오뚜 쿠티르의 딱딱한 디자인이 아닌 핏이 슬림하고 가벼운 모던 스포츠룩을 제시했는데요. 보헤미안처럼 자유분방하고 독창적인 이 컨셉이 오드리 헵번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였죠. 파리에 도착한 헵번은 곧장 지방시를 만나기 위해 파리 알프레드가의 위베르드 지방시 매종을 방문했어요. 하지만 이런 적극적이고 예측 못한 여배우의 행동이 쉽게 먹혔을까요? 헵번이 지방시 매종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예쁜 단순 여행객으로 생각했죠. 왜냐하면 로마의 휴일은 런던 프리미어가 열리기 한 달 전이었고 프랑스에서는 상영 계획조차 없어서 헵번을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오드리 헵번이 파라마운트 영화사에 의상 제작비를 잔뜩 가지고 온 대단한 바이어라는 것 역시 알 수가 없었죠. 아무도 몰라주는 상황에 헵번은 용기를 내서 무슈 지방시를 만나고 싶다고 직원에게 말했어요. 직원이 지방시의 개인 사무실로 안내하긴 했지만 오드리 헵번을 처음 만난 지방시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영화 관계자로부터 미스 헵번이 매종을 방문할 거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아무도 모르는 오드리 헵번이 아니라 당연히 당대 유명 여배우였단 캐서린 헵번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지방시는 오드리 헵번의 사브리나 의상 제작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미안해요, 아드모아젤. 전 다음 컬렉션 준비 일정으로 의상 준비를 도와줄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오드리 헵번이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계속 애원하고 부탁했고 결국 지방시는 마지못해서 원하는 의상이 자신의 컬렉션에 있다면 골라보라고 허락했죠. 헵번은 너무나 기뻐하며 사브리나의 중요한 세 장면의 의상을 바로 골라냈어요. 옷을 입은 헵번을 보고는 지방시도 마치 그 옷들이 헵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죠. 사브리나에서 입은 지방시의 옷은 총 3벌이었어요. 진한 회색의 플란넬 수트와 끈이 없는 하얀 오간디 드레스, 그리고 검정 피케 면 소재의 칵테일 드레스였어요. 특히 독특한 넥라인의 검정 피케 블랙 드레스는 사브리나 데콜테로 알려지고 영화 개봉 후엔 지방시의 주상품으로 각광받았어요. 몸에 감기듯 붓고 복숭아 뼈가 보이는 바지는 사브리나 팬츠로, 그 당시 획기적인 플랫 슈즈는 사브리나 슈즈로 명명되어질 정도였어요. 오드리 헵번이 1954년 26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할 때 입었던 드레스도 지방시의 칵테일 드레스였는데 지방시의 옷이 처음으로 미국의 레드카펫을 밟은 날이기도 해요. 이 드레스는 오드리 헵번의 약혼자였고 첫 번째 남편이었던 배우 멜펠러가 선물한 지방시의 4번째 의상이었어요. 이후 오드리 헵번은 지방시 의상과 평생 함께했어요. 특히 1956년 이후부터는 오드리 헵번과 계약하려면 반드시 지방시 의상을 입어야 한다는 조항이 더해졌어요. 결국 오드리 헵번과 지방시는 6개의 히트 영화에서 의상을 함께했어요. 참고로 영화배우에게 특정 브랜드가 최초로 의상 협찬을 시작한 영화로 기록된 사브리나, 그리고 배우에게 최초로 협찬한 브랜드는 지방시가 되었어요. 오드리 헵번에게 왜 지방시 의상만 고집하냐고 물을 때 그녀는 대답했어요. 그의 의상을 입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특히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입은 블랙 미니드레스는 패션의 레전드로 불렸고 명장면으로 남아있죠. 원래 원작자가 육감적인 마릴린 먼로를 떠올리면서 시나리오를 썼어요. 캐스팅도 마릴린 먼로로 하려고 했지만 먼로가 거절하면서 오드리 헵번이 하게 되었다는데요. 지방시의 의상을 입고 커피와 크루아상을 티파니 보석상 앞에서 먹는 장면만으로도 오드리 헵번은 전설적인 배우로 기억하게 만들게 되었어요. 지방시는 이때 얻은 광고 효과로 인하여 매출이 급격히 올랐고 오드리 헵번이 출연하는 영화에 적극적으로 의상 협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오드리 헵번의 경우 협찬받은 옷을 모두 반납했다고 해요. 이렇게 맺어진 두 사람은 절대적이고 견고한 신뢰관계를 쌓아갔어요. 이렇듯 지방시와는 신뢰와 우정을 쌓았던 오드리 헵번에게 사생활은 그렇지 못했어요. 각 한 명의 아들을 둔 2번의 결혼 생활은 불행했었고 마지막엔 네덜란드 배우인 로버트 월더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동거로 함께했어요. 두 사람 모두에게 윈윈이었던 패션 뮤즈 오드리 헵번과 디자이너 지방시, 그 오랜 시간을 함께 걸어간 두 사람은 진정한 소울메이트로 존재한 것 같아요. 오드리 헵번이 암 말기로 LA 병원에 머물 때 스위스의 집으로 돌아가서 편히 잠들고 싶어 했었는데요. 위중한 몸 상태는 오랜 비행 시간을 견딜 수 없어서 그대로 병원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오랜 친구 지방시가 이 소식을 듣고 의료진과 응급의료시설을 완비한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오드리 헵번을 LA에서 스위스로 편히 옮겨주었다는 실화도 있어요. 지금은 두 사람 모두 유명을 달리했지만 오랜 세월 회고될 만한 패션, 뮤즈와 디자이너의 가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긴 스토리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